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플 자체 모뎀칩 개발 부진 퀄컴 모뎀칩 3년 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모뎀칩을 개발하려고 준비했었던 애플이 그것이 부진하자 퀄컴에 손을 내미는 형국이 됐습니다. 애플이 퀄컴과 5G 모뎀 공급 계약을 2023년에서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애플은 인텔의 스마트폰 모뎀 사업을 2019년 7월 인수 후에도 계속 녹화하고 있지만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번 계약 연장은 애플의 모뎀 개발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애플과 같은 경우는 M1, M2 칩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힘을 더욱더 집중을 했고 모뎀 칩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인텔은 2019년 스마트폰 모뎀 사업을 애플에 넘기고 PC용 모뎀 사업도 미디어텍에 넘기게 되면서 2011년 독일의 인피니언의 모뎀 사업부를 인수한 후에 모뎀 사업을 완전히 손을 뗀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애플 자체 모뎀칩 개발 부진 퀄컴 모뎀칩 3년 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내용은 애플이 퀄컴에 한 번 더 손을 내민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퀄컴이 11일 날 애플과 스마트폰용 스냅드래곤 5G RF 시스템 공급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은 5G 기술과 제품 전반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퀄컴의 실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2019년 4월 애플과 6년 단위로 체결한 특허 라이센스 계약은 변함없이 유지가 되며 2025년 4월 이후에는 2년간 더 연장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내용은 애플이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모뎀 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같은 경우는 퀄컴과 법적 분쟁까지 열었었죠. 애플은 2011년부터 퀄컴의 모뎀 칩을 사용을 하면서 퀄컴과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라이센스 계약 종료를 앞두고 분쟁이 시작했는데 이 포문을 연 것은 바로 퀄컴. 퀄컴이 2017년 7월 말하자면 계약 종료 바로 전에 애플을 전격 제소합니다. 애플이 그래픽 처리 시 전력 소비 절감 기술을 비롯해서 동영상 재생 등과 관련된 특허 6건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스마트폰 부팅 시 인터넷을 신속하게 연결해주는 특허권을 비롯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와 배터리 수명 관련의 특허권도 제소를 합니다. 애플은 퀄컴이 모바일 필수 표준 특허권 남용으로 지금 재받제소를 하고 퀄컴도 애플의 계약 위반을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특허권 침해에 패소한 애플입니다. 2019년 3월 애플은 퀄컴의 특허권 3개의 침해를 인정을 받아서 3,100만 달러의 배상 평가를 내리죠. 아이폰 한 개당 1.41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이 판결 이후에 전격적으로 애플은 합의를 하죠. 2019년 패소 후에 모뎀 칩 및 로열티 관련 분쟁은 화해로 마무리하고 당시 합의로 두 회사는 6년간의 라이센스 계약 종료 후 양측 모두 2년 연장의 옵션을 발동하도록 하게 했죠. 또 애플의 특허권 무효 소송도 패소를 합니다. 2017년 라이센스 관련 소송과 함께 제기된 특허권 무효 소송도 2022년 최종 패소하게 되면서 결국 지금 모뎀 칩에 대한 모든 소송이 다 져버립니다. 그런데 애플은 2017년 퀄컴의 패소를 통해서 이제 자체 모뎀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2019년 퀄컴과 합의 후 인텔에서 모뎀 사업 10억 달러 인수해서 자체 모뎀 칩의 개발에 나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개발에 난항을 겪는 모뎀 칩입니다. 애플은 2017년 로열티 문제로 갈등을 겪을 때 약 3년간 아이폰 8, 그리고 아이폰 X, 아이폰 XS, 아이폰 XR, 그리고 아이폰 11에 인텔의 모뎀을 탑재를 하죠. 그때 한참 인텔의 모뎀이 잘 나갔습니다. 2019년 애플과 퀄컴 합의 후에 인텔의 판로가 막히게 되죠. 그러면서 인텔이 스마트폰 모뎀 사업을 애플에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대로 애플은 올해 말에 퀄컴과 스냅드래곤 5G 모뎀 칩 계약이 종료되면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부터 자체 모뎀 칩의 탑재가 예정이 되었는데, 이번 계약으로 애플이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달 초 거밍치가 2025년 자체 개발 모뎀이 차기 아이폰 탑재될 전망도 이제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애플이 이렇게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뎀 칩을 개발하지 못했느냐,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 세계 무선 통신 업체는 다양한 장비와 표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보시면 돼요.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삼성 이렇게 되죠. 이런 회사들의 장비와 표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든 회사와 원활하게 작동하는 기술을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모뎀 칩은 지금 3G도 연결해야 되고 4G도 연결되고 네트워크는 물론 최신 5G 시스템도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3G, 4G, 5G 모두가 연결되는 이러한 모뎀 칩, 5G 모뎀 칩이 필요한데 이 개발 자체가 힘들다라는 얘기죠. 특히 스마트폰 등장 이후 이 분야에서는 퀄컴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블룸버그는 지금 퀄컴의 매출 중 애플의 비중이 22.3%, 특히 모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72억 6천만 달러, 약 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이 돈이 애플에서 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17.5%, 샤오미는 8.6%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퀄컴과 같은 경우는 이 애플이 모뎀 칩을 사지 않게 되면서 매출 하락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류 기업으로 빠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었죠. 퀄컴의 경영진은 2026년 모델의 경우 모뎀의 점유율이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이 2026년 자체 모뎀 설치를 예상하고 발표한 수치라는 거죠. 두 회사가 2021년 유사한 3년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퀄컴의 경영진은 마지막 해의 점유율이 20%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애플이 빠져나가면 점유율 자체가 모뎀의 경우 20%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지금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초와 8월 초의 실적 발표 때 애플이 모바일 칩세트 제공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이 애플의 차기 제품에 대해서는 모뎀 칩이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분석가들은 퀄컴의 막대한 매출 감소를 예측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분석가들은 퀄컴의 최종적인 매출 손실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었죠. 그러면 이번에 퀄컴과 애플의 계약 때문에 이제 퀄컴이 한숨을 놓은 상황이죠. 특별히 시장도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퀄컴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퀄컴의 주가가 4% 이상 급등을 하면서 화웨이의 7나노 AP 개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자체 개발 소식에 급락했던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게 된 것이죠. 특히 중국 시장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이번에 애플이 메이트 60 프로를 개발했다 할지라도 그 수요가 지금 국영기업체 그리고 국영기업체, 공무원, 지방 공무원이 이 숫자를 다 살 여지가 못 된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손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퀄컴이 이번에 애플과의 그 계약, 이것을 통해서 퀄컴의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거고, 또 화웨이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통신 장비를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제품은 만들 수 있지만 삼성, 노키아, 에릭슨의 이러한 버금가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심이 간다라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